자, 12시입니다. 자, 12시. 자, 지금부터 경험을 다한다 외부 활동으로 만드는 알찬 대학생활의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재호입니다.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 백석대학교에서 특강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특강 제목이 뭘로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외부 활동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아마 오프라인으로 뵈면 좀 더 재밌고 신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물론 저희가 여기서 한다고 신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계속 신나고 재밌는 시간을 가질 텐데 좀 더 가까이 있으면 좀 더 즐겁게 가질 텐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이거는 누구 때문이죠? 이거는 뭐 저하고 여러분들 때문은 아니죠. 그래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외 활동이 왜 필요할까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대외 활동이 왜 필요할까요? 본 수업을 듣는 분들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전체 학년으로 빠져보면 우리가 저학년하고 고학년이 있어요. 자, 저학년 입장에서 대외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의 어떤 대학생활에 대한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자, 우리가 대학이라는 곳을 다니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가시는 곳이 어디죠? 바로 취업이죠. 그죠? 취업을 가는 징검다리에서 대학이라는 곳에서 학문을 배우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교수로 하면 고등학교 때하고 대학교 때 다른 점은 뭐예요? 1학년을 제외하고요. 1학년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시간표를 만들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수업을 듣죠. 그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수업을 듣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개인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 사장님이세요. 회사 사장님이면 이왕이면 어떨까요?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쓴 친구를 뽑을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뭐예요? 그냥 학교 집 도서관, 학교 집 도서관 하는 사람을 뽑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뽑으실 것 같습니까? 저라면 아마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대학생활을 한 사람 뽑을 거거든요. 예전에는 대학생활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 요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학과 학점만 좋게 나오면 됐어요. 지금은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대학생활을 알차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알찬 부분이 뭐냐면 바로 외부 활동입니다. 그래서 외부 활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알찬 부분이 진행돼야 돼서 거기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그러면 대외부 활동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까지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로나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어때요? 네,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죠? 여기서 만나게 됐어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됐는데 이 코로나19가 과연 어떻게 변화를 줬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를 치면 노는 실내 생활입니다. 실내 생활. 자,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실내 생활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백색가전, 휴대가전 시장이 성장했습니다. 백색가전, 휴대가전 시장이 성장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에 있어서 실내 생활이 많다 보니까 백색가전이 뭡니까? 우리 백색가전은 냉장고, 세탁기, 뭐 청소기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 번 사면 10년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써요? 한 5년에서 7년 쓰나요? 아마 이 정도밖에 못 쓸 거예요. 그리고 휴대가전, 여러분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을 좀 더 큰 거나 좀 더 빠른 걸로 바꾸는 그런 시장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어요. 오늘 본 수업을 듣는 분들이 학교에서 듣는 분도 있을 거고요. 카페에서 듣는 분도 있을 거고요. 집에서 듣는 분도 있을 거고 스터디룸에서 들을까요? 아무튼 다양한 곳에서 들으실 거예요. 이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수업을 들으시는데 이 수업을 들으실 때 우리가 만약에 외부에 나갔다고 봅시다. 근데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쭉 해서 여러분들이 그날따라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시간에 어겨질 것 같아서 이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근데 그 버스에 만약에 사람이 잔뜩 탔어요. 그럼 우리 이거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그죠? 우리 이거 안 탑니다. 왜 안 타죠?
예, 이거 안 타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내가 무슨 문제가 내가 혹시나 그걸 감염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도 합니다. 예, 그게 바로 위생에 관련된 관심이 증대됐고 그리고 온라인 시장이 성장됐죠. 네, 여러분하고 직간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 성장.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언컨택트 형태로 해서 뭐 합니까? 사람들이 대면을 하고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시장이 성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택근무하고요. 온라인 프로그램의 사회적 변화가 증대됐습니다. 네,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ICT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뭐예요? 재택근무랑 온라인 프로그램이 성장이 됐어요. 예, 이거는 우리 학교 입장에서 뭡니까? 굉장히 큰 변화죠. 그죠? 이런 변화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외부 활동을 더 하신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더군다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언컨택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의 경쟁자가 현재 뭘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느 정도 더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덜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더 할 수 있느냐가 오늘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경쟁자를 여러분이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 백석대학교 친구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관련된 우리 학과들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하시고 여기서 부탁드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실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 새해 직장 소망 1위가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코로나 이전이요. 네, 뭐냐면 이직이에요. 좀 더 좋은 회사로 가기 위한 노력. 좀 더 좋은 회사로 가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회사를 다닌 사람들이 신입적으로 똑같이 여러분하고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학교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외부 사회에 대한 경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외부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경기가 안 좋고 취업 활동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우냐. 자, 이게 사람이 돼서 만든 기준인데 보시면 1월달, 2월달, 3월달은 뭐냐면 가장 사람을 많이 뽑는 시기거든요. 이 많이 뽑는 시기에 사람을 많이 뽑는 게 아니라 32.7%로 해서 사람을 거의 안 뽑아요. 이게 큽니다. 사람을 안 뽑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다고요? 네, 문제가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이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다양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상 면접을 통해서 뭐 하냐면 면접의 비중이 줄어들어요. 네, 다른 때는 10명을 면접을 봤다면 지금은 4명에서 5명을 통해서 면접을 끝냅니다. 나머지 뭘로 평가해요?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로 평가를 해요. 그럼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한다. 다시 말씀은 뭐라고요? 여러분에 있어서 변화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우리가 외부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를 가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뭐라고요? 좋은 회사. 여러분,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여러분 대기업, 중견기업, 상장기업,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 그리고 강소기업, 되게 좋은 기업을 부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좋은 기업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을까요? 좀 더 하는 사람이요? 잘 준비한 사람, 튼튼하게 준비한 사람, 열심히 준비한 사람을 뽑고 싶죠? 예. 그러면 내가 열심히 준비한 사람입니다. 잘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은 학점이에요. 네. 여러분, 외부 활동도 중요하지만 학점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학점 적어도 B에서 B+ 이상 받으셔야 돼요. 혹시나 내가 1, 2학년이다, 3학년 정도까지 B 이하다 면 열심히 하십시오. 시간 있으시니까. 4학년은 죄송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다른 걸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수업을 들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회사는 뽑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점. 기준점이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준점이 없는 회사는 어떤 회사요? 작은 회사. 일단은 우리 회사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죠? 다른 그런 회사. 그리고 기준점이 있는 회사. 어떤 회사요? 나는 우리 회사는 이 정도 인재가 필요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좀 더 퀄리티가 높은 회사에 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대학을 가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근데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는 다양하게 여러분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죠? 수업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과제나 특정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전공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외부 활동은 학교 측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예요? 이런 게 가능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예. 오늘도 아마 그것 때문에 특강에 요 특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몰라요. 근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거 꼭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점점 뭘 하게 되냐면 면접에 관련된 비중보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비중이 높아집니다.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아, 내년에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질까요? 그건 모릅니다.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아니면 더 심해질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달라져야 합니다. 예. 좀 더 앞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러길 원해요. 기업들이 원하면 우리가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뭘 해야 돼요? 그만큼 발빠르게 움직여줘야죠. 그죠? 잊지 마시고 제가 지금 계속 뭐하냐면 잔소리처럼 들리시죠? 네. 왜 저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네. 저도 했습니다. 물론 저 때보다 여러분들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저 때보다 여러분들은 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본 수업이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자,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예,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을 기억되만 직접 해본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오늘 제가 직접 해보지 않은 것들 다른 뭐예요? 저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뭐예요? 일부 어떤 이런 성공에 관련된 부분의 흐름을 통해서 찾았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한 5가지에서 6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외부 활동. 예, 5가지, 6가지. 그 중에서 외부 활동이기 때문에 밖에서 시도하는 활동들이 있고요. 시도하지 않는 활동이 있을 겁니다. 시도하는 활동, 시도하지 않는 활동, 그리고 뭐 있습니까? 고학년한테 유리한 활동, 저학년한테 훨씬 더 추천하는 활동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나하나씩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학창시절 대활동이 필요한 이유라고 해서 새로운 경험을 도전하기 위해서 취업에 도움, 취업에 도움, 인맥, 그리고 학교 지식 밖의 경험, 사회 경험, 전공 지식, 그리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일을 경험하거나 도전, 그리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험, 이 모두는 뭐냐면 기업이 선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요. 예, 여러분 전공을 가지고 우리 ICT학부의 전공을 가지고 기업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들어갔던 이 기업에서 우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민하는 게 뭘까요? 회사에서는? 네, 이겁니다. 이 친구가 아무리 왔다고 해서 성적이 뛰어나다고 해서 바로 뭐 하냐면 업무 투입을 통해서 이 친구가 달라질 거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회사는 적어도 2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뭐 하냐면 2개월에서 1년 정도 뭐 하냐면 관련돼서 그걸 해요. 뭐냐면은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래서 좀 더 퀄리티를 더 높게 만들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임무나 새로운 과정들을 계속 뭐 하냐면 이런 압력을 넣어요. 나쁜 말로, 좋은 말로 뭐예요? 가르쳐 줘요. 그럼 내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힘, 그죠? 그리고 뭐예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학교에서 경험했던 외적인 것들을 더하면 빨리 적응이 되겠죠? 그 적응도 면에서 유리한 게 바로 여긴 학창 시절에 대활동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만큼 중요하니까 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인사 담당자가 선정할 때 직무 역량의 판단 기준을 보시면 이거예요. 직무 종사 기간, 수료 프로젝트 수행 경험, 관련 정보 업무 성과, 인턴 알바의 관련 경험, 관련 포트폴리오. 자, 이 3번부터 7번까지 관련된 부분들이 뭐냐면 네,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외부 활동하고 연관된 부분이에요. 이게 외부 활동. 1, 2번은 뭐예요? 1, 2번은 실무 면접하고 관련된 중에 여러 번 학교 생활. 학교 생활과 외부 활동을 다 더하면 1번부터 7번까지를 싹 다 더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취업할 때 무지무지하게 유리하게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본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ICT 계열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공계예요. 자, 이공계는 대외활동에 관련된 64.1%가 한다고 합니다. 인문계열은 69.5%가 한다고 해요. 우리 64.1%가 하는 이 교육, 예. 그러면 한 4명 정도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하셔야 돼요. 네. 더 많이 하시면 그만큼 더 유리할 수 있고 더 많이 하시면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대외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취업에 도움이 되는 대외활동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팀워크, 시간관리, 자기관리, 리더십, 기획성, 대응력, 끈기, 소통, 전문성, 사회성. 여기만 해도 지금 몇 개입니까? 10개 가까이 됩니다. 10개 이상의 뭐요? 강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강점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자기소개서, 이력서, 면접을 하는데 무지하게 큰 힘이 됩니다. 네, 큰 힘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대학생들의 70.6% 대활동 경험 중에서 보세요. 첫 번째, 교외 동아리 활동도 되어 있습니다. 네, 교외. 저는 교외뿐만 아니라 교내 동아리 활동도 추천을 합니다. 자, 교내외 동아리 활동, 저학년한테 유리할까요? 고학년한테 유리할까요? 이 1위는 저학년한테 유리합니다. 왜 그러면 이 교외 동아리 활동, 교내 동아리 활동이 좋을까요? 학교 내든 학교 외든 내가 직접적으로 빨리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동아리는 누가 운영해요? 학생들이 운영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뭐예요? 얻을 수 있는 경험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교외 동아리, 교내 동아리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대학생 4명 중에서 3명은 동아리 활동을 활동 중이래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문화예술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학습, 스포츠, 취미, 봉사, 친목, 종교, 취업, 외국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교내외 동아리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취미랑 특기를 얻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나중에 이력서나 자기소개 적을 때 취미 특기를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뭘 적냐면 그냥 가장 쉬운 여러분이 관심도가 높은 네. 그냥 아직도 음악 적고요. 아직도 음악 적고요. 영화 적고요. 네. 그리고 뭐 기타 여러분들 특징적인 부분에서 뭐 운동 몇 가지 적습니다. 네. 그런 거는 5, 6년 전, 7, 8년 전부터 쭉 적어왔던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항상 특징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나의 경쟁자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경쟁자보다 훨씬 더 네,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차별성을 가져가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교내외 동아리 활동입니다. 저학년들에게 추천드려요. 근데 이왕이면 교내외 중에선 교외 동아리를 추천드립니다. 교외. 소위 말해서 연합동아리라고 하죠. 이 연합동아리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 연합동아리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많은 변화. 자, 연합동아리를 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뭐 천안 지역의 연합동아리 아니면 뭐 충청 지역의 연합동아리 이런 연합동아리에 들어가시면 거기서는 다양한 다른 학과 학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시면 같은 부서 같은 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일하지만 다양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하고 태스크포스 형태로 해서 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요령이 되죠. 여기서 뭐예요? 성과라는 게 나오죠. 예, 그런 성과라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기술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자, 교내외 동아리는 전 특별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교내 동아리는 취미 특기를 늘려주는 거, 그죠? 그리고 관심도에 관련된 걸 느껴주는 거, 그죠? 교외 동아리는 뭐예요? 한꺼번에 하는 그 단합적인 팀워크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폭발적으로 이뤄내는 거, 그죠?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그거는 교내외 동아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학년에게 추천드립니다. 고학년은 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서포터즈 활동. 이거는 고학년에게 추천드립니다. 고학년. 자, 2위입니다. 서포터즈 활동 설명할게요. 자, 지지자, 후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의 이점은 뭐냐면 무료로 기업 서비스 상품을 체험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기업이 있어야지 가산점이 있고 개인 SNS 페이지, 커뮤니티 활동과 포트폴리오를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SNS 하십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개인적인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블로그 활성화가 돼 있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유명한 채널을 내가 유튜브 유명한 채널까지 표현하면 좀 어렵긴 하지만 나름대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채널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냥 이제부터 인스타그램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사진 찍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뭐하면 페이스북에 여러분의 어떤 일상을 브이로그 같은 거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만드셔서 진행하시면 돼요. 예, 이 서포터 활동을 제가 왜 고학년에게 추천드리냐면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지 않고 거의 다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일부는 오프라인 진행하고 일부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지금은 오프라인 진행은 절대로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달에 2번 정도 해서 여러분들 활동에 관련된 것들 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백석대학교 내에 이 학교 서포터즈 활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그게 기회가 된다면 그런 활동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 활동 중에서는 시간하고 어떤 공간적인 부분에서 큰 어려움이 없는 게 바로 이 서포터즈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길 바라냐면 좀 더 뭐하냐면 내 외부 활동을 채워나가는 스펙을 채워나가는 이거는 스펙을 채워나가기 참 좋은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기업에서에 대한 활동에서는 서비스와 상품을 직접 체험을 하고 채용 후기를 적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소정 활동비를 지급하고 그리고 기업 입사 시 가산점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필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어요. 꼭 필수사항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덜 필요할 수 있다. 이 덜 필요한 필수사항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서포터 활동은 뭐 SNS 때 뭐라 해도 너무 귀찮아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네. 많아야 한 번입니다. 여러분 대학생활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한 10분 20분 투자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학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이 고학년들에 추천하는 서포터즈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KT에서는 뭐 17기를 모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자격 써 있고요. 보시면 자, 모집 중 기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지원 자격 관련된 부분에 활동 기간 보시면 6개월하고 4개월이에요. 6개월에서 4개월. 꾸준히 여러분 연합 동아리 활동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6개월, 4개월 하려고 동아리 활동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1년, 2년 하시는 거 여기서는 짧게 하셔도 되고 관련된 부분에서 뭐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렇게들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거는 모두 투어인데 모두 투어 관련된 것들은 활동 수료증을 제공해요. 뭐요? 내 활동서를 제공한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나의 스펙을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요. 그리고 활동 후에 우수 3부자를 설정해서 뭐예요? 관련돼서 뭐 하기 시작하냐? 포상을 합니다. 선발 및 포상. 나중에 뭐예요? 모두 투어라는 회사를 지원함에 있어서 어떨까요?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회사를 지원함에 있어서 서포터즈 활동을 매 기수를 계속 더할 수 있으면 더 하셔도 되고요. 예, 아니시면 반드시 그런 활동들을 더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업종도 상관없어요. 네, 전기전자니까 전기전자 업종에 꼭 우리가 만약에 뭐 삼성 SDS예요. 가고 싶은 데가 삼성 SDS를 LG CN에서 상관없잖아요. 서포터즈 활동 삼성에서 없으면.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다양한 서포터즈 활동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동아리 활동보다 쉬워요.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뭐 하냐면 기업들에 있어서 마케팅을 하거든요. 기업은 마케팅을 합니다. 자, 기업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체험이에요, 체험. 많은 사람들이 이 체험을 통해서 뭐예요? 많은 이득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회사에서는 굉장히 크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해주는 거 얼마나 좋아할까요?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볼까요? 또 다음입니다. 다음은 인턴십입니다. 인턴십은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인턴십이 3위입니다. 자, 1위, 2위, 3위 보세요. 1위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2위는 뭐예요?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3위는 뭐예요?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인턴십하고 같이 설명할 게 뭐냐면 아르바이트예요. 아르바이트는 지금 1위부터 4위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아르바이트까지 같이 설명할 겁니다. 인턴십과 아르바이트를 같이 설명할 겁니다. 일단 인턴십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인턴에 관련된 것들은 방학 동안에 진행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였냐면 여러분 입장에서 학기를 한 학기 통째로 6개월 정도 진행하는 그런 인턴들도 있습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정기적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트렌드요? 사회적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전에 기업들은 공채라는 걸 통해서 뭐예요? 선발을 하고 선발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뭐 했었냐면 어떤 부서하고 배치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LG그룹이요. 그리고 KT그룹, 그리고 SK그룹 이 세 개 그룹에서 뭐 했었냐면 인턴을 뽑고요. 그리고 인턴 중에서 어떤 훌륭한 친구들을 뽑아서 그 친구를 정규 지원을 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채용형 인턴 형태로 해서 공채를 진행을 해요. 한 기업 중에 한 10%에서 대기업 중에서 10% 정도가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게 이제 트렌드 형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인턴 형태로 뽑고요. 기업들이. 그 중에서 뭐예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뭘로 가냐면 정규 지원으로 반대로 갈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서 내 꼭 가고 싶은 기업이에요. 그 기업에 인턴 제도가 있다면 그 인턴 제도가 채용형 인턴이 아니더라도 뭐 하셔야 돼요? 지원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셔서 뭐예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한 흔적을 남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같은 직종, 같은 직무에 관련된 것들도 뭐 하시면 돼요? 인턴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이 있어서 큰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변신하고 변화합시다. 그게 기업 인턴의 특징이에요. 자, 장점에 관련된 부분은 회사에 대한 실적 정보를 확인하고 경력하고 업무 적응 시에 이력률 가산점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가산점뿐만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채용형 인턴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단점은 초단기 일자리와 낮은 급여 수준 돼 있어요. 예. 모든 게 아니고 일부 인턴에서는 급여 수준이 낮습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턴을 경험하는 거랑 경험하지 않는 거랑은 자기소개서 내용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네. 그럼 여기에 없는 뭐라냐면 아르바이트에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중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계시죠? 아,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든가요?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아르바이트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죠? 네. 저도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뭐 하려면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가장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담을 하거나 아마 여러분 중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는 자, 직무하고 연관성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ICT 직무에 연관성이 높은 아르바이트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걸요. 이걸 하기 위한 방법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회사 중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식의 아르바이트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ICT 학부에 관련된 아르바이트는 없네요. 네. 그래서 이 기준은 가장 좋은 베스트 기준인데 이 기준 말고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이거예요. 프랜차이즈. 예, 프랜차이즈 위주의 아르바이트를 잡으세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학년 때 되면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우리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쓰는데요. 그 아르바이트에 대한 내용을 뭘로 적냐면은 가장 많이 적는 게 이런 겁니다. 뭐 그냥 저 서빙을 했습니다. 뭐 동네 고깃집, 네, 아니 동네 어떤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는 말씀드렸어요. 프랜차이즈를 얘기하는 이유는 프랜차이즈는 내가 있는 지역 말고도 다양한 지역에 있어요. 그럼 이 프랜차이즈에서 하는 업무들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에서 하는 것들은 뭐냐면 임무가 어느 정도 뭐예요? 범위라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범위에 관련된 것들을 나뿐만 아니라 누가 알아요? 예, 인사 담당자가 알아요. 이 인사 담당자가 안다는 건 뭐냐면 인사 담당자는 편의점 가서 뭐예요? 커피 마시고요. 그리고 뭐예요? 어떤 그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서 햄버거도 먹고요. 프랜차이즈 고깃집 가서 고기도 구워 먹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뭐예요? 이렇게를 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이런 걸 배울 수도 있겠구나. 지원자들이. 이런 고민들을 뭐예요? 머릿속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만약에 땡땡갈비 뭐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무슨 뭐 무한리필 갈비집 있잖아요. 예,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TV에서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프랜차이즈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프랜차이즈처럼 예, 그런 것들이 만약에 뭐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있어서 그런 데를 다니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관련된 부분에서 뭐 합니까?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한 경험을 얘기하거나 자기소개서에 적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어떤 믿음이나 신뢰 아니면 공감은 느낌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왕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면 프랜차이즈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려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프랜차이즈 뭐니 해도 두 번째는 기간입니다. 기간은 뭐예요? 최소 여기 보시면 방학 동안 2개월 기간으로 돼 있죠. 기업 인턴.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도 최소 2개월 하셔야 돼요. 2개월. 왜 2개월일까요? 네. 2개월짜리 그 3일짜리도 막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쓰면 안 되나? 예,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네. 몇 개월이요? 2개월입니다. 왜 2개월이냐면 이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한 달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업무 배우는 것 때문에 정신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어때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에 차별성이 보이죠. 첫 번째 달은 어때요? 업무 배우는데 바쁜데 두 번째는 뭐예요? 성과가 보이죠. 그죠? 매출액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손님을 대하는 분이 요령이 생겼다든가 그런 분에서 뭐예요? 내가 어떤 그런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는 적어도 2달은 거쳐야죠. 네, 일주일 동안 그 변화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용을 나중에 여러분 대외 활동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개월이요? 2개월입니다. 또 하나. 네, 2개월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죠? 2개월. 저는 대외 활동을 해야 되는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강력한 거. 자, 강력하게 하는 아르바이트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셔야 되죠. 남들이 안 하는 거 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왜 물류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 있죠?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물류센터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힘들 때가 언제냐면 추석, 설 이런 명절 때 힘듭니다. 그죠? 그리고 무슨 파업할 때 이럴 때는 아르바이트 우리는 파업 못 하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무지하게 힘듭니다. 이 무지하게 힘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짧은 시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다는 끈기랑 열정, 예. 그런 것들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인사 담당자들이. 네. 힘들고 어렵고 예, 그 끈기를 보여줄 수 있는 단기간에 아주 뭐예요? 함축적인 알바. 네. 그런 형태는 괜찮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아르바이트적인 부분은 그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웬만하면 프랜차이즈 알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예, 최소한 2개월. 그리고 정말 짧은 시간에 하고 싶은 요건데 요건 제가 추천을 많이 못 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렇게 채용형 인턴을 하실 이유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채용형 인턴 중요하지 않아요. 인턴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턴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에서 인턴을 하십시오. 그래서 인턴의 기회가 있다면 하세요. 그 기업이 작은 기업도 상관없어요. 예. 만약에 기업이 작거나 기업이 좀 그렇다면 가까운 데 위주로 가세요. 가까운 데.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랑 가까운 데. 그게 뭐예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꼭 채용 인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턴 형태로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우리가 꼭 구매해서 인턴할 필요 있습니까? 저 해외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아마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해외 좋죠. 근데 올해는 못 가죠. 올해는 뭐 때문에 못 가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그죠? 우리가 밖에 나가려면 적어도 가서 이게 2주, 와서 2주, 총 4주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요. 자, 작년에 혹시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행운이신 거죠. 그죠? 금년에 뭐 하니까요? 못 갔으니까요. 네. 여러분 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막 이렇게 준비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꼭 가시라고 말씀 안 드려요. 네. 건강해야죠. 네. 만나면 좀 좋을 텐데 만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인턴도 있습니다. 그럼 해외 인턴 중에서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그게 뭐냐면 웨스트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자, 금년은 없었어요. 네, 금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옆에는 고용노동부하고 교육부하고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뭐 하냐면 합심을 해가지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웨스트라는 내용들은 여기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네, 워크, 잉글리시, 스터디, 트러블이라고 해서 뭐요? 어학연수, 인턴십, 여행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정보 해외 인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추천드려요. 1년에 150명만 갈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없어요. 근데 내년에는 9월달, 7, 8월달에는 마스크가 필요 없는 날이 되시면 잊지 마시고 뭘 하셨으면 좋겠냐면 한 번 정도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뭐 학교대에 교환학생을 가고 싶었는데 그걸 못 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런 것들도 한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뭐 인턴십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행 1개월에서 여러분 간단하게 진행을 하는 부분 여기 보면 스폰서 있어요. 스폰서가 뭡니까? 이 스폰서는 이상한 스폰서가 아니에요. 스폰서라는 건 뭐냐면 그 기업을 말합니다. 자, 대한민국은 따로 의료보험 제도가 있는데 미국은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스폰을 낍니다. 이 스폰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미국은요. 미국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인턴십을 뽑을 때 여러분을 보증해 주는 게 여러분을 보증해 주는 우리 정부에서도 여러분들을 보증해 주지만 미국 내 현재 기업에서도 여러분을 보증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미국 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미국 이민성에서 이민국에서 그런 분에서 스폰서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사전 연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저학년들 추천드려요. 저학년들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 영어 성적이 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학년들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휴학생들 가능하시니까 휴학하시면서 여러분 어학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저 추천드려요. 네. 어학 공부 거의 못해요. 여러분 저기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무튼 좀 더 계획적인 내가 휴학을 고민하신 분이면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는 졸업하고 나서 좀 더 많은 거를 좀 얻고 싶어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것도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졸업생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졸업하셨으면 취업하셔야죠. 예, 우리 취업하려고 열심히 이 수업 듣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멘토링하고 강연이 있습니다. 이거 고학년에게 추천드립니다. 눈에 뭐가 들어왔나 봐요. 고학년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저기 고학년에 추천한 게 2위 서포터즈 활동 그리고 4위 멘토링 강연 활동 고학년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고학년에게 추천드리는 멘토링 강연 이게 뭐냐면 그냥 앉아서 수업 듣는 거예요. 지금 수업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활동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현직자가 들려주는 일터 이야기라고 해서 진짜 당일날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이렇게 현직자들이 이렇게 이런 질문은 이렇고요. 이런 거 질문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런 회사입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바로 뭐냐면 아이고 쉬네요. 자꾸 설명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그 멘토링 활동입니다. 그럼 멘토링 활동에 관련된 부분에서 멘토링 활동에 있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자료들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청년재단에 멘토링 특강 신청이 있어요. 올해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 없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30명 이상 모이는 게 아마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멘토링 특강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시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합니다라고 하시면 이런 게 다시 뜰 거예요. 뜨면 이런 특강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무진력지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렇게 다양하게 뭐하냐면 사람들에 관련된 부분에서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서 여러분이 직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관심도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신구에 대한 어떤 트렌드에 대한 기술을 배우는 부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부분은 학교에서 배운 부분에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한계가 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면 기업은 학교에서는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전공 선택으로 해서 깊게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전공선을 깊게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배제되는 것들,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배워야 할 때 있는데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수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를 통해서 뭐 하시면 돼요? 더 얻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멘티 활동을 통해서 뭐예요? 이쪽의 전문가들하고 개인적으로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회사에 갈 수도 있고 좀 더 그 업무에 관련된 부분에 전반적인 지식을 높여갈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되죠. 그리고 시간도 짧죠. 특강은 얼마나 걸릴까요? 길어요. 2시간에서 아주 길어요. 3시간이죠. 그래서 고학년에게 추천드리죠. 저학년 여러분들 듣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학년부터 꾸준히 들어가시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고학년에게 먼저 양보하시고 네, 시간이 고학년 티오가 끝나고 나면 저학년들 하시면 됩니다. 네, 저학년들 하실 게 너무 많아요. 네. 이거 시간 많으시니까 저학년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코로나 끝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나시면 반드시 시도하셔서 노력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모전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외 활동의 대표적인 공모전 아닙니까? 왜 공모전이 5등입니까? 왜 5등일까요? 네, 힘들기 때문에 5등이에요. 네, 공모전은 그만큼 많은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과가 유무가 굉장히 확실합니다. 인턴십 뭐가 나옵니까? 증거가 나오죠. 그죠? 인턴십 증거가 나옵니다. 증거가 나오면 뭐예요? 거기에 대한 기간이 나오죠. 아르바이트 돈이 나오죠. 그리고 배웠던 지식이 나옵니다. 공모전 입상하면 좋은데 입상하지 못하면 증빙이 어떻게 돼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공모전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 외부 대외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공모전 여러분 입장에서는 대외 활동 중에서는 공모전이 가장 최고 아닌가? 예, 최고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뭐냐면 비용 대비, 그러니까 시간 비용 대비 효과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는 게 공모전입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끼리 혹시나 IT 우리 학과나 아니면 학부 아니면 같은 동기들끼리 우리 공모전 준비하자라고 하는 분들은 하십시오. 네, 공모전 되게 좋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시간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할애하시고 학교 성적도 유지하시면서 하십시오. 자, 모든 대외 활동은 이렇습니다. 모든 대외 활동은 학교 성적을 유지하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네, 대외 활동에 집중해가지고 뭐예요? 교수님들 수업을 빠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수업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모든 여러분들에 있어서 모든 기초는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바로 대외 활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외 활동에 대한 장점 중에서 공모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직무 또는 기업에 대한 정모전, 그리고 팀 구조 적절성, 그리고 입상을 위한 공모전 찾기. 세 가지 기준으로 공모전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희망 직무 기업에 대한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모전 중에서 역사가 깊은 공모전들이 있어요. 무슨 마케팅 공모전, 뭐 CJ 무슨 공모전 이런 거 있습니다. 매년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는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 공모전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취업 시 가산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좀 더 배우거나 아니면 이걸 통하면 인턴이나 아니면 좀 더 배울 수 있는 부가적인 알파가 있는 공모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경쟁이 굉장히 많아요. 경쟁이 많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입상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공모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뜰 거 다 전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렇게 들어가십니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들어가신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팀원 구성원의 적절성이에요. 네. 우리가 이 공모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외부 활동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걸 잘 쓰기 위한 것 중에선 팀원 구성의 적절성이 있어야 돼요. 팀원 구성의 적절성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편한 팀, 가장 안전한 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팀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 팀을 보시면 그 팀이 항상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그렇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빠르게 사람들이 따라올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회사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 집단들 그리고 이익 집단들이 있어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과가 나오는 것들을 추천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공모전이에요. 팀 구성원이 다른 학과 친구들, 우리 ICT 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다른 여러 가지 우리 백석대학교 우리 학과들 있잖아요. 그 학과 모임의 학생들하고 모여서 같이 진행하는 게 더 힘들겠죠? 아니면 다른 대학교, 우리 천안에 있는 다른 대학교 학교 학생하고 연합해서 하는 게 더 힘들겠죠?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려면 하십시오. 그게 쓸 얘기가 많고 나중에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대활동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활동을 통해서 저는 이런 변화를 느꼈습니다. 대활동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를 보여주는 게 바로 대회활동이에요. 세 번째, 입상을 위한 공모전을 찾아야 됩니다. 네, 요거는 반대예요. 네. 잘 알려져 있는 공모전이 있는 반면에 잘 모르는 공모전들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잘 모르는 공모전은 어때요? 입상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고생을 덜 하고도 입상을 하죠. 자, 공모전에 대해서 걱정이 뭐냐면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공모전의 장점은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예요? 입상하지 못하면 도로아미 타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도로아미 타불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입상을 위한 공모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그럼 이 공모전들 다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고민하실 거예요. 공모전 찾을 수 있는 것, 네, 싱굿이라고 있습니다. 예, 싱굿. 예, 싱굿해서 싱크 저기 컨테스트라고 해서 이쪽에 가면은 공모전 분류 현황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다양하게 공모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대태진이라고 해서 공모전 브랜드에서 공모전 쭉 해서 어떤 공모전이 언제까지 있습니다라는 내용들이 대체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캠퍼스몬에서 공모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취업 카페에 아마 4학년들은 가입돼 계실 거예요. 네, 4학년들 가입돼 있는 다양한 취업 카페, 스펙업이나 다양한 카페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공모전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거 빅데이터, 딥러닝, IT 이런 것도 있네요. 예, 교육이군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모전에 관련된 것들도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셔서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도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도전해보세요. 네, 도전은 각각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시간이 벌써 다 갔어요. 자, 아니요, 지금 끝나신 거 아니에요? 네, 정리가 끝납니다. 오늘 수업은 12시 50분에 끝납니다. 12시 50분. 네, 12시 50분에 끝나니까 이게 딱 정리해야지. 첫 번째, 맞춤식 대화 활동을 준비하셔야 돼요. 맞춤식 대화 활동. 여러분에 있어서 맞춤식 대화 활동. 여러분에 있어서 나하고 가장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는 대화 활동 두 가지예요. 내 입장의 적절함, 그리고 뭐야? 내 직무적인 적절함, 그리고 회사적인 적절함.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인 대화 활동을 찾으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제가 말씀드린 대화 활동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에 있어서 이게 효과성이 뛰어난 거면 그게 우선이에요. 아셨죠? 효과성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회사 측에서 좋아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양하게 가져갑니다. 두 번째, 적극적 활동적인 대화 활동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용하시는 거 어때요? 내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저희가 해봤습니다 라고 하면 나중에 자기소개 쓸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대외 활동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예, 잊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하셔야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적인 대외 활동을 포장하셔야 돼요. 포장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신다는 표현이 좀 힘드시면 포장하셔야 됩니다. 포장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전 계획들을 철저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위해서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된다. 것들을 가져가시고 그래서 이걸 해봐야겠다. 이걸 하면 좀 힘들 것 같다. 라는 분 통해서 이왕 손 대신 거, 발 대신 거 적극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적인 기간에 대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짧으면 분리하세요. 네. 여러분 앞서서 여기 없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나요? 봉사활동 없죠. 네. 봉사활동은 날짜는 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저기 그 백석대학교도 분명히 봉사활동 있을 거예요. 봉사활동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시간은 길어요. 이 기간이 짧습니다. 봉사활동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이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설명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이런 봉사활동 했습니다. 물론 해외 봉사했으면 한 2주, 3주면 되죠. 근데 국내 봉사에서는 2주, 3주 풀로 봉사하는 거 별로 없거든요. 요새 농말도 잘 안 하잖아요. 예전에 농말 같은 거 했었는데. 그래서 농촌 봉사활동 잘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 있어서 활동적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세요. 기간이 길수록. 근데 기간이 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 몇 개월이요? 2개월. 2개월 할 수 있는 거. 공모전은 뭐 어차피 기간이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서 여러분 스스로 기간을 만드는 건 몇 개월이요? 2개월이요. 2개월 해서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전문성을 포함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에 있어서 내가 왜 이걸 했는지에 관련된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의 전공적인 부분에서 그걸 더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ICT 학부에 대해서 뭐요? 더 할 수 있는 알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전공적인 거하고 직접적 연관성이 높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전공에서 배우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공적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앱을 하나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앱을 하나 만들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앱을 통해서 어떤 뭐 성적 체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추서 체크를 한다든가 빈칸 만들어서 뭐예요? 온 사람들이 이렇게 띡띡띡 하면 전체 인원수 나오잖아요. 그자가 많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들이 바로 뭐 하냐면 내 전공적인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의 연속성이 필요해요. 저 여기서 이거 끝났습니다. 활동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 닫는 거 아니에요. 활동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활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활동을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두 번째 활동도 고민하셔야 돼요. 활동을 꼭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활동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지금 현재 뭐예요? 이런 쪽에 대한 부분에 뭐 하고 있어요?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바로 관심이잖아요. 그런 관심이 뭘 더해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 여러분 봉사활동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때 활동의 연속성을 가져가시면 활동 크기가 작더라도 어때요? 네, 더
이런 부분을 포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활동 연속성이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코닥하고 후지필름이 있어요. 이 코닥하고 후지필름은 중에서 한 회사는 망했습니다. 코닥은 망하고요. 후지필름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후지필름은 다양한 산업에 뭐 하고 있냐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징 사업, 그리고 뭐 있냐면 여기는 화장품 사업, 그리고 제약 사업. 무슨 얘기냐면 회사도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인재를 어떻게 모여요? 인재를 뽑을 때도 한 가지 업무에 집중하는 사람보다 다양한 업무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좀 더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잊지 마시고 나는 전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활동도 한두 개 정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